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공항 게이트. 이 영상은 2019년 12월에 촬영한 것인데요. 작년 연말, 저는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남편과 다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해외여행은 가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도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곳. 가족과 가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겨울에 가면 더욱 좋은 여행지. 대만 남부, 가오슝과 타이난 여행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녁에 도착한 저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목적지는 가오슝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아이허. 사랑의 강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요. 고층 빌딩의 불빛과 강물이 어우러져서 무척 아름다워요. 대만 남부 최대 도시 가오슝은 중공업 중심의 공업도시인데요. 한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2월에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기분 전환, 여행 기분 뿜뿜이었어요. 여행이 뭐 별건가요? 목적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이면 충분하죠. 그래도 뭔가 아쉬울 땐 야시장에 가면 됩니다. 리우허 야시장은 가오슝 최대 규모의 야시장인데요.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대규모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남아, 중화권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야시장 구경이죠. 딱히 살 게 없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아도 꼭 한 번은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야시장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좋아요. 누군가는 늦은 저녁을 해결하면서 사람들과 떠들고 아이들은 소소한 오락을 세상 진지하게 하고요. 저는 파파야 주스 한 잔을 끝으로 첫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가오슝의 대표 관광지 연지담으로 향했어요. 혼자였다면 숨은 관광지를 찾아다녔겠지만 가족들과 함께라면 일단은 유명한 곳을 구경해야죠. 연지담은 이름처럼 연꽃이 사방에 피어있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청나라 시대에 12만 평 규모의 풍경구로 개발되었다고 해요. 용호탑, 춘추각, 원제묘 북극정 등 다양한 명소가 있어서 현지인들도 가족 단위로 즐겨 찾는다고 해요. 연지담의 랜드마크는 용호탑인데요. 이것도 직관적 이름이죠. 용과 호랑이가 있는 7층 탑입니다. 용의 입으로 들어가면 행운이 오고 호랑이의 입으로 나오면 화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땐 입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오지 했는데 저의 우려와는 달리 나오는 곳은 꼬리 쪽이 아닌 옆구리였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여러 인물들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탑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탑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힘들어도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용의 입으로 들어갔다가 호랑이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연지담 구역이 꽤 넓어서 설렁설렁 구경을 했어요. 여행 정보를 찾고 일정을 짜고 예약을 하는 일은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식구들은 여행 내내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가족여행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여행 계획 짜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희 가족들은 제가 짠 계획에 따라 군말 없이 움직여줍니다. 오전에 동양적인 풍경을 즐겼으니 오후엔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저희는 애프터눈 티를 즐기러 다거우 영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만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이곳은 1865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영국 정부의 영사관으로 쓰이던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너졌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복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즈하우스 카페에 애프터눈 티가 유명한데요. 티타임을 무척 사랑하는 저의 아빠가 만족스러워했던 장소입니다. 셋째 날은 타이난으로 원데이 투어를 떠났어요. SUV 차량을 빌려서 기사님이 이곳저곳 데리고 다녀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스차오 녹색 터널이었는데요. 폭우가 쏟아져서 무척 고생했지만 풍경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보트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지나가게 되는데 맹그로브 나무는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도 잘 자라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열대우림보다 공기 정화 능력이 몇 배나 뛰어나고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준다고 해요. 가지가 길게 뻗어서 터널이 만들어진 물길을 지나가면서 지구를 위해 열일하고 있는 나무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현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모자 밑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결과물을 보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실제로 가서 보면 더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저희 엄마는 비 내리는 날씨에 낡은 배에 타라고 하니까 질색을 하면서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여행이 끝나고 가장 좋았던 곳으로 스차오 터널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행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여행에서 가끔은 엄청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한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여행이라는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도착한 다음 행선지는 루얼문 도교사원입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중화권의 화려한 도교사원이었어요. 짙은 향냄새와 요란하다 싶을 정도의 화려한 장식들, 열심히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라서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중국에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중화권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불교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하면서 보니까 중국도 홍콩도 대만도 도교사원이 더 흔하더라고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색채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도교사원은 한층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비가 그치고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던 안평고보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입니다. 1624년 네덜란드 군대가 지었는데요. 네덜란드는 37년간 대만을 통치하면서 이곳을 행정기관으로 썼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상 정성공 장군은 대만의 대표적인 영웅인데요. 명나라 장수였던 그는 대만에 진출해서 네덜란드군을 몰아냈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정성공 장군은 이순신 장군 정도의 위치라고 해요. 외세를 물리친 역사가 있기에 이런 흔적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타이난의 마지막 일정은 치메이 박물관이었는데요. 치메이 그룹 창립자 쉬원룽이 1992년 설립한 민간 박물관입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박물관들을 보면서 대만에도 이런 박물관을 짓고 싶다는 생각에 사비를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전시관은 촬영 금지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로댕 전시관, 동물관, 병기관, 예술관, 악기관 등등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짧은 연말 여행을 마무리 지었어요. 5명이 한꺼번에 다니느라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연말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무척 특별하고 즐거운 연말이었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